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적당한 자기애를 가지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멋지다, 쿨하다고 강박적으로 중얼거린다면 듣기에 어째 좀 안쓰러운 느낌이 들기 마련이겠죠. 그 나라가 쿨한지 아닌지의 여부는 외부의 시선이 결정하는 것이지 제 손으로 면전에 쿨하다고 박아놓고 자기 피아를 버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민망한 행동에 가깝습니다. 차라리 좀 더 가치 중립적인 형용사를 가져다가 썼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쿨 재팬, 정확히는 쿠루 자판이라는 이름 아래 발굴하자 멋진 일본이라는 나쁘끄러운 표어와 함께 일본 정부가 10년 넘게 거국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국책 문화 사업은 일본의 기괴한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단면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억 엔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어가며 가능성이 있는 국산 컨텐츠를 부흥시키고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성과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배정된 예산들은 예산 타먹기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수준 이하의 컨텐츠만을 대량 양산하는 정체불명의 사업자들에게 흘러들어 사라지고 있고 그나마 가시적인 성과는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만 발생하고 있죠. 애니메이션 시장이야 일본 정부에서 굳이 힘을 실어주지 않아도 순항하던 분야였기 때문에 지원이 큰 의미가 없는 데다 애당초 일본 정부가 집중하려던 분야는 영화나 드라마, J-팝 등이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한국을 의식해 부랴부랴 사업을 시작해놓고선 매년 거액을 내다버리며 우스갯거리로까지 전락해버린 셈이죠. 정작 본인들은 이런 코미디 같은 국책 문화 사업을 벌이는 주제에 막상 기업들의 자율적인 투자와 국제적인 팬덤 형성을 통해 강자로 도약한 한류를 향해서는 한국 정부의 국책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일이라며 언어도단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도 최근 들어서는 더욱 기괴한 형태로 비틀어졌는데 예전에는 한국 문화의 인기를 애써 못 본 척하며 국책 앵무새처럼 중얼거리기만 했다면 근 몇 년 사이에 그 위상이 엄청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자국민들조차 한국산 컨텐츠 소비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 직면하자 일본도 한국처럼 적극적으로 문화국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법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웹각지에서 한국에게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 지분을 다 강탈당하기 전에 쿨재팬 사업을 더욱 폭넓게 확장시켜야 한다느니 총리 차원에서 문화, 연예계에 대한 지원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들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죠. 물론 개중에는 정상적인 사고와 사태 파악을 하는 이들도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대중문화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헛발질만 일삼는 이들의 모습에서 소소한 웃음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들 중 일부를 추려 전해드립니다.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모두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과 좌절감을 반영해서 성공한 작품이니까. 이걸 자랑하는 거야? 어떤 주제든 그저 대중성만 있으면 괜찮다는 건가요? 한국인 특유의 허영과 한국 정부의 강한 지원이 만나서 얻은 성과일 뿐이지 일본은 적어도 그런 자극적이고 우울한 내용의 작품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 생각은 없습니다만 밝고 긍정적인 일본의 모습만을 세계에 어필하려던 쿨재팬은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반영한 작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 자체가 편협해요. 할리우드만 봐도 미국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잘 드러낸 수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그만큼 한국의 엔터계가 사회적 터부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보진 않았나요, 네두익 씨? 국책임에도 그런 컨텐츠를 지원해줄 의지가 있는 한국 정부의 자유분방함이 부러울 뿐. 한류의 성장에는 일본의 공이 크다. 일본인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가 되어버렸지만 어쨌든 사실이 그렇다는 것. 한국 컨텐츠의 세계적 인지도가 제로에 가까웠던 시절부터 한국산 드라마를 열정적으로 소비해주며 그 세를 넓히게 만들어준 이들은 일본의 바보 아줌마들. 그때부터 한국 엔터계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한국 정부도 보다 전폭적으로 국책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했지요. 결국 일본은 자기 손으로 한국에게 유리한 고지를 넘겨준 것. 과거에는 한류의 성공을 그저 단기적인 국책의 성과라며 비웃던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프트 파워는 아무래도 절대 우습게 생각할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성과를 비웃지만 말고 모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참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 실력 있는 실무자들이 일심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가 생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요. 일본의 엔터 산업은 90년대 이후로 완전히 방향성을 잃어버린 데다가 지금의 쿨재팬은 이런 상황에 적합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 체계적이면서 능동적인 문화진흥 사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는 국가는 발전한다. 단점을 숨기려는 국가는 발전할 수 없고,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가 재미있는 것. 전 세계에 용감하게 자신의 단점을 내보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국책은 일본도 하고 있잖아요. 다만 쿨재팬 쪽은 성과가 전혀 없어서 눈물이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그렇지 쿨재팬의 방향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산업은 국가의 자극을 통해서 더욱 활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한국이 제 자신을 쿨 코리아로 소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쿨재팬은 어감이 부끄러워요. 아무튼 아니메 업계의 질적 수준도 날로 떨어지고 있고 나중에는 일본에게 남은 문화자산이라고는 AV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국 정부와 한류는 세트인 거죠. 일본이라면 그런 예산을 의료진과 간병인 등 힘든 장소에서 코로나 경무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지불하겠지만 한국은 문화사업을 국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는 경영난으로 도산하는 기업이나 업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K-팝 아이돌과 연예계 종사자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 한류가 국책이라고 부르짖기보다 쿨재팬의 예산 규모와 그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일본인은 없는 거야? 국책이 아니라면 어째서 기생충이 수상을 하거나 BTS가 빌보드 1위에 올랐을 때 한국의 대통령이 쾌걸하면서 SNS에 기고했을까? 실제로 한국에서 엔터 산업에 몰두하는 대기업들 역시 한국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나도 처음에는 다분히 한국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습게 생각했지만 요즘에는 일본도 이러한 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세계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 지금까지 일본은 가진 문화적 자원에 비해 홍보의 수준이 너무 낮았다는 걸 인정하고 쿨재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량해서 본격적으로 불어오는 세계 문화전쟁의 바람에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